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낮 최고 기온이 벌써 35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온열 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청주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3.3제곱미터당 1,700만 원에 육박해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면서 충청 메가시티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이른 불볕더위가 오늘 절정을 이루면서 단양의 최고 기온은 34도를 넘어섰습니다. 폭염 속에 올해 들어서만 10번째 오존주의보가 발령됐고 온열 환자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효정 기자입니다. 오늘 낮 1시쯤 청주의 한 주택가. 비좁은 방에 어르신이 연신 부채질을 합니다. 비싼 전기료를 아끼려고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틀고 샤워까지 하면서 버텨보지만 앉아있기가 어렵습니다. 아유,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너무 더우니까 밥맛도 없고 다. 그래서 집 밖으로 나와보지만 덥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하고서 11시에 와갖고 밥 먹고서 둔 넣어서 자다 보니까 더워서 못 자갖고 나온 거예요. 오후 3시 청주 성안길의 기온은 35도에 육박합니다. 양산으로 햇빛을 가리고 부채질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더위에 아이스크림은 금세 녹습니다. 충북 전역이 30도를 웃도는 기온을 기록하면서 한낮 청주 도심 일대에는 더위를 호소하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양산을 안 쓰고 다니면 걸어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좀 밖에서 자주 음료 사 먹거나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단양의 낮 최고 기온은 34.2도. 충북 모든 시군이 30도를 웃돌아 평년보다 5도 이상 무더웠습니다. 충주와 제천, 단양 등 5개 시군에는 낮 한때 오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충북에서 올해 들어서만 벌써 10번째인데 지난해보다 2배가량 많습니다. 강한 햇빛과 높은 기온 때문인데 온열 환자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이후에만 충북에서 11명의 온열 환자가 나왔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명뿐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소나기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지만 다음 주부터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충북에서 3.3제곱미터당 1,700만 원에 육박하는 아파트 분양가가 승인됐습니다. 청주시는 3.3제곱미터당 평균 1,695만 원인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승인했습니다. 이는 직전 최고인 지난 2월 3.3제곱미터당 1,369만 원보다 300만 원 이상 높은 금액입니다. 청주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의 후분양으로 공급되는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은 지하 6층, 지상 49층 규모로 전용 84제곱미터 이상 258세대가 공급 대상입니다. 청주의 아파트 상가에서 대낮에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0일 청주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56살 남성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이 남성은 검찰 조사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해 목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면서 전국적으로 이른바 광역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충청권 4개 시도는 어떨까요? 일단 행정통합의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특별자치단체가 연내 출범하게 되는데 성공 여부가 행정통합으로 가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최초로 승인한 충청권 특별자치단체는 초광역 생활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선 4개 시도를 잇는 촘촘한 광역교통망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각 지역의 강점을 활용해 산업경제, 관광을 연계 발전시키는 겁니다. 또 기존에 있던 시도협의체 수준을 뛰어넘어 특별자치단체라는 지위를 통해 국가 사무를 이양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게 지방자치단체 간의 특정한 사무를 같이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형태입니다.
4개 시도가 같이 협력 잘해서 새로운 사업들도 많이 발굴하고 기존 사업에 대한 속도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충청권 특별자치단체장은 4개 시도지사가 번갈아가며 1년씩 맡고 총 16명 정원으로 별도의 의회도 구성합니다. 역시 기존 광역의원들이 겸직을 하게 되는데 시도 간 인구 격차로 접점을 찾지 못하다가 동일하게 4명씩 보내기로 합의했습니다. 11월까지는 조직과 사무실을 갖춰 업무에 들어가고 운영비는 4개 시도가 분담합니다. 관건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 분권을 표방해온 정부가 실제로도 충분한 권한과 재정을 보장해 줄 것이냐는 겁니다. 대전, 청주 등 대도시 중심의 규모화와 경쟁력 강화에 무게가 실릴 경우 충청권 내에 또 다른 불균형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 내에서의 균형 발전, 그다음에 역할 분담을 통한 연계 협력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게 좀 중요하지. 미리부터 광역시 중심으로 이 지역의 규모와 경쟁을 높인다 이렇게 가는 부분은 저는 옳지 않다. 최초의 특별자치단체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그 다음 단계로 볼 수 있는 충청권 행정통합에 대해선 아직 신중한 여론이 많습니다. 자칫 처음부터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어 특별자치단체의 성공을 통한 공감대 형성 등 긴 안목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편 정부가 조건부 승인으로 명칭 변경을 요구한 충청지방정부연합은 충청광역연합으로 바꾸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오피스텔 주인이라고 속여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전월세 보증금을 가로챈 50대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음성경찰서는 세입자 12명에게서 보증금 1억 600만 원을 가로챈 58살 남성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오피스텔 건축업체 대표로 건물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겼는데도 지난 2022년 160여 명의 세입자와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경찰에 고발된 뒤 대부분 합의했습니다. 중원대 총장배 드론봇 경연대회가 오늘 중원대 대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처음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고등학생 100여 명이 참가해 빠른 속도로 길을 찾는 수색 정찰 분야와 탄약 박스를 운반하는 보급 종목에서 드론 조종 기량을 겨뤘습니다. 중원대는 기존 국가안보학과를 드론봇 군사학과로 이름을 바꿔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의회가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제천시의회가 입법 예고한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거 활동을 하는 65세 이상과 장애인에게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 안전장비와 재활용품 수거 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정임 시의장은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제천시의 청소 행정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